체육대회 전날에 그 놀이기구도 타고 이렇게 노는 건데 아빠가 이제 위험하다고 거기도 따라간다고 진짜 안 된다고 그런 얘기했죠. 근데 아빠는 올 수 있어요. 지하철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러고 그냥 혼자 보러 가는 것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혼자 가는 건 다. 학교에 내려다 줄 때 걸어갈 그것도 없이 바로 정문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태워가니까 좀 친구들이랑 좀 걸어가 보고 싶은데 너무 진짜로 안 된대요. 위험하대요.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아요. 저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고 보호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고 우리는 보호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 그거부터 잘못됐어요. 왜 중학생인데 축제를 놀이동산에서 해요? 학교에서 해야지. 그 학생들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 근데 사복을 입혀놨어. 지금 다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혼돈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학교 때까지 저는 지금 학교 앞으로 이사 갈 겁니다.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지 마세요. 걸어 다닐 그렇게 수 하지 마세요. 이창훈 님이 하는 보호를 네. 그들도 원할까요? 저는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란 존재가 남편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를 잘 키운다라는 거에 개념을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과 자립입니다. 예멸의 힘을 기르게 하는 과정을 부모는 끊임없이 돕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혼자 어두운 데 걷고 친구들과 네. 떡볶이집 가는 게 그게 자립을 키우는 겁니까? 어, 아내가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게 그게 키우는 겁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네.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이창훈 씨가 뭘 하나를 놓치고 계시냐면요. 네. 누구라도 동의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 버스 정류장 말고 약간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니고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워서 그렇게 실행하고 살아야 돼요.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누군가 여러 명이 나오게 해서 같이 들어간다든가 이거를 가르쳐줘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적용하고 살아야지 무슨 자웅동체처럼 붙어 다니는 거는 24개월까지는 가능한 일이지만 그 이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인 능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요. 1년 365일 24시간 얘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네, 선생님은 네. 되게 편한 곳에 잘 자라셨고 저는 최악의 조건을 살았기 때문에 70대 노인이 나룻배 알고 태워준다는 있습니다. 걸로 해가지고 알고 결국 있습니다. 배 흔들어서 남자 떨어지고 거기서 떨어진 남자를 찔러 죽였어. 네. 그러면 아무리 건장해봐야 빼쌍 많은 70대 노인한테 당했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너무 많은 극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네. 알아요. 그런데 둘이 배를 탄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에게나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하도록 격려하진 않아요. 그러나 수학여행을 가는데 다 같이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것마저도 혹시나 옛날에 20년 전에 어느 나라에서 무슨 전복이 돼서 이렇게 고려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창훈님이 살았던 그 아주 처절하고 극한 생활 환경, 효주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 그렇지 않아요. 네, 다르죠. 그러면 사실 지금 불안해하는 거는 본인의 불안인 거지. 본인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서 본인의 해결되지 않은 불안의 여파가 가족, 아내와 딸에게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효주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안 시키고 있고 10,000원 버스도 타봐야 되고 지하철에 10,000원이면 거기 끼어도 봐야 되고 끼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내 몸을 좀 보호하는지 여름에 들끈적끈적 하려면 얇은 카디건을 입어야 되는지 애들이 이런 걸 다 배워야지 세상을 굳이 저는 살아가지. 안 배워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창훈님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 제가요. 너무나 문제가 있는 거라고 버스를 안 봅니다. 탄 네. 한 번 딱 타봤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초, 중, 고 전부 다 학교 앞에다 집을 다 얻어줬어요. 어머니가 바쁘니까
앞으로 다 해주셨는데 경험 안 해도 되는 경험을 아니죠.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죠. 굳이 그거는 가야 되나요? 피할 수 없는 길인 거죠. 그걸 안 겪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버스를 안 타게끔 그렇게 학교 근처로 집을 옮겨서 안전하게 키우려고 했지만 불안하시잖아요. 어머니로부터 보호받았다는 생각 안 드시잖아요. 저는 그랬죠. 네. 그냥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 이창우님하고는 다른 사람인 겁니다. 이창우님과 효주는 다른 사람입니다. 출발이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절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사랑한다는 이유로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건데 그것이 이 아이한테 있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을 거슬렸을 때 아빠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왜 자식한테 그러한 불필요한 미안함을 갖게 합니까? 아이는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한 인간으로 한 개체로서 살아나가는 과정을 해나가는 건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는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요, 선생님. 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케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학교를 걸어 다녀. 오케이 했어.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 날 수 있죠? 그럼 뭐라 그럴 겁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데려다 줄 걸. 제 인생에 뭐냐면 전 좀 흥분하게 되는데 전 제 인생의 질문 하나예요. 후회하지 않는 삶.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자. 아니요. 왜냐하면 16살이 되면 안 하실 것 같으십니까? 18살이 되면 안 그러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미성년자까지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 동안에 하나도 내면의 힘을 기르지 못하면 어느 날 다음 날 내일부터 법적 성인이에요.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효주 엄마가 알아서 심부름도 시키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잘 키우는 거는 어떤 걸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나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애를 잘 키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한테 편안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나의 부모와의 성장 과정을 늘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나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뭔가 불편한 게 있었다면, 뭔가 마음이 힘든 점이 있었다면 이걸 철저하게 내가 나를 파악을 해서 이게 내 아이한테 영향이 안 가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돼. 안 가도록. 안전, 막 보호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 이유가 좀 많이 궁금한데요. 일남 사녀 5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바쁘신 와중에 제가 전학을 와서 저를 손잡고 한 1시간을 걸어가서 학교 가는데 어머니 자꾸 창훈아 이 길을 잘 기억해야 돼 그러시는 게 있어요. 왜 이걸 기억하지? 엄마랑 같이 올 건데 엄마가 왜 이 말을 왜 하지? 하면서 갔죠.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옛날에 그 이렇게 여는 교실이잖아요. 그래서 창가 요만한데 엄마 얼굴 있으니까 엄마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없어질까 봐 엄마가 살다가 이제 필기를 해서 뭘 쓰고 이제 하는데 하다가 딱 보니까 엄마 없는 거예요. 학교가 끝났어. 와. 이제 집에 갔는데 3시간 걸렸어. 또 오면서 또 얼마나 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땐 또 험했어요. 동네들이 골목에 또 이상한 형들이 있었고 그걸 제가 4년 동안 겪었어요. 그렇게 맞으면서 세상에 날 보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엄마 상황 다 이해하고 다 좋아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그 누군가가 날 보호해주고 날 해줘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이게 세상이구나. 앞으로 나는 이 험한 세상을 내가 혼자 자립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어린아이들 지금 길거리 혼자 다니는 아이들 보면 항상 두리번거립니다. 왜? 어디서 위험한 요소가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차가 올지 자전거가 올지 사람이 올지 이것 때문에 나는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아니 저렇게 보호를 못 해줄 거라면 낳지 말지. 나는 그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부러워요. 친구들 만나면 아버지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래? 아 나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 운동한 거? 네. 전 그렇게 일찍 죽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37에 돌아가시거든요. 저 7살 때. 저는 오래 살 거예요. 언제까지? 내 가족이 안전하게 잘 살고 있다고 느낄 때까지.
용의 꼬리가 되기. 꼬리는 머리가 앞으로 가면 이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보다는 이제 머리가 돼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뭔가 먼저 이제 치고 나가는 나도 게 미나 한 표. 미나양 생각. 나도 미나 한 표. 아빠는 이렇게 따라간다는 생각보다는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 작은 데서는 아무리 잘 돼도 작은 물이라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 아빠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바로 넘어갔어? 아빠하고 딸이 대화를 많이 하죠. 이제 보통은 뭘 물어봐요. 뭐 이럴 텐데 이제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않고 없네. 되게 다정해 보이고. 분위기는 진짜 좋아.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수능적인 행동 이러잖아요. 그냥 네, 잘 알겠습니다 하는 수능적인 것이 과해요. 과수능적인 행동이라고 봐요. 과도하게 수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의 꼬리, 뱀의 머리 그러면 그 아빠는 용꼬리 하세요. 나는 뱀머리 해서 그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 밀고 가지 못해. 아빠의 말에 지나치게 수능적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빠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길로 가는 것이 조금 더 결과가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다 부모 나름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랑과 애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지나쳐지면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지만 끝없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 그래서 결국은 애가 네 그럴 것 같으네요. 그 일로 결국 와. 그러면 내 의견대로 아이를 살게 하는 거지 애 의견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낸 의견이 나쁜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이 아니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너 의견은 어때? 네 의견을 말해봐.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야 아빠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걸?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왜요? 이러는 애 같으면 야 아빠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아빠 얘기가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어. 물론 네 의견도 중요하지만 아빠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얘는 이렇게 키워야 되는 애고 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따르라는 게 아니라 네 의견을 말해봐. 이렇게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를 잘 보고 얘를 좀 균형 있게 키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가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거고 아빠를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 정도를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미나는 지금 이제 한창 청소년기는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러고 하여튼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좀 시간을 보내요. 저랑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것들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뭔가 깊은 고민까지 얘기하기에는 그 친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그냥 다 얘기해요. 밥을 같이 먹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냥 가족들한테 다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의 관계를 동심원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궁을 할 때 그 가장 10점을 받는 가장 그 정중앙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앙에 가운데 있는 원은 부모,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밖에 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친구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믿을 만한 선배 뭐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하여튼 친한 사람 또 그 밖에 원도 있고 또 그 밖에 원이 있어요. 미나네 가족 찬민 씨네 가족을 보면 10점 정점의 가장 중앙 정점과 가장 안에 있는 원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그 원 안에서는 그런데 원 밖에 다른 사람과 내지는 다른 원으로 확장이 되거나 상호작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땐 약간 폐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친 가족 중심주의라고도 보고요. 닫힌 가족주의라고 해요. 닫힌 가족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지 씨가 남편하고 굉장히 신뢰롭지만 서로 사랑하지만 일을 할 때 뭔가 조금 의논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남편하고 의논하지 않고
오은영 박사님하고 의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여기 우리 PD님하고 의논한다, 작가님하고 의논하고 거기서 끝. 집에 가서 남편한테 굳이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거를 뭐 숨기거나 남편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의논은 이 사람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의논한 걸로 된 거고 마무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친 가족주의는 1부터 100까지 다 가족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의논하지만 때로는 친구하고 얘기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는 자기보다 몇 년 선배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다 부모하고만 하면 의견이 너무 좁아지는. 네, 좁죠. 왜냐하면 아빠의 의견, 엄마의 의견밖에는 못 들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의견이 설사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문제를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하는 경험이 적으면 가족 안에서 모든 거를 그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별처럼 빛나는 아이인데 너무 아쉬운 게 전 개인적으로 얘가 더 크려면 이타적인 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좀 더 나를 벗어난 더 큰 목표와 더 명분과 대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별처럼 빛나는 미나가 언제나 자기 자신한테 몰두되어 있는데 얘가 왜 그럴까? 알았어요. 이 다친 가족주의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데리고 라이딩을 하고 가요. 애들이 테니스를 치고 그래요. 그러면 어쩌다 가끔은 테니스 치러 온 아이들을 다 데리고 빵을 좀 한번 사주고 걔네들하고 격려를 한번 해주고 이러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역할이 필요한데 내 자식 이렇게 해서 싹 데려갔다 훈련시키고 내 자식 이렇게 해서 싹 태우고 오고 집에 와서 우리 식구들 해서 우리 식구들 다 얘기하고 의논하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우리 식구들 그러면 이 식구들 안에서는 너무 화목하지만 너무 클로즈 되어 있는 너무 닫혀 있는 오픈되어 있지 않은 패밀리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부모와 멀어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멀어지라는 게 싸우거나 사이가 나빠지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는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사회적 관계라든가 경험을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원이긴 하지만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하고도 하루를 긴 시간을 같이 보내보고 거기서 역할들이 가족의 역할이 아닌 집단에서의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내는 걸 해봐야 되는 나이예요. 그래야 본인이 사격이란 경기에 딱 나갔을 때 완전 독자적으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리해야 될 때 덜 긴장하고 덜 불안하고 단단하게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미나는 스스로 아빠와 멀어져서 독립해라 라는 게 선생님의 조언이긴 해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나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어릴 때는 어떠셨어요? 어릴 때. 어릴 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하고 되게 심플했어요. 그냥 해지기 전에 들어와.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는 얘기해. 육하원칙이에요.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야, 누구랑, 뭐 먹어, 언제 와, 뭐 이거를 항상 다 모조리 다 아셔야 되는. 심지어 제가 부산 MBC에 입사를 했을 때 제 방에다가 유선 전화를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아, 부모님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전화를 받아야 하루가 그치. 끝나. 집에 와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유선 전화를 받는다는 거. 진짜 이런 적도 있어요. 그 심야 라디오 DJ를 하면 12시부터 2시에 밤에하잖아요. 끝나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2시에 끝나요. 그럼 집까지 오는데 강변북로를 타고 막히지 않으니까 20분에는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집까지 올라오는데 한 25분이면 집에 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시 25분. 네. 그런데 이제 27분이나 30분이 되면 전화가 와요. 안전 때문이래요. 이유는. 그래서 안전이라는 그 단어 안에 내가 완전히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엄마 나도 숨을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깝깝하다. 거기서 만약에 잠깐 차 한잔하면서 개편 얘기 좀 하자 하면은 해야 돼. 했더니 아우 내가 잠을 못 자 죽겠대요. 그래서 아니 잠을 주무시라고. 이거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자니에요. 엄마 그럼 어떻게 나 방송 하지 마요. 했더니 하지 마. 아니 근데 경란 씨는 이제 어쨌든
부모님하고 이제 그런 쭉 성장 과정을 겪으셨는데요. 네. 그게 경란 씨 삶에 네.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주체적이었으면 조금 이렇게 시행착오를 좀 빠르게 끝냈지 않았을까? 제가 정작 혼자 무엇을 할 때 이제서야 뒤늦게 겪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뒀으면 내 삶을 이렇게 꾸렸을 텐데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하고 막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막 갑갑해하고 그러느라고 좀 소요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 잘 알고 계시네요. 일단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몇 살이든 너무 사랑하니까 늘 걱정이 되죠. 네. 근데 부모가 보호를 해주고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느냐는 게 나이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자녀의 안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시는 분은요. 이 걱정이 누구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자식이 허구나 한번 나가면 며칠씩 안 들어와. 안 들어왔는데 보면 경찰서에서 연락 와. 아유. 그러면 이 걱정이 현실적인 걱정이죠. 사고를 치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는 오로지 부모님 자신한테부터 시작된 문제지 경란 씨하고의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롯이 아버지 거고 어머니 것이에요. 부모님의 우산은 부모님의 생활 방식이고 본인들의 기준인 거지 나만의 독창적이고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나만의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연습을 못 해요. 이 연습을 해야 시행착오도 겪고 어떨 때 흑역사도 좀 경험도 했다. 어떨 때 과오도 저를 딱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배워가는데 이걸 못 배우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는요 사회성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관계나 사회성이 중요한데 그때는 암담한 거지. 왜냐하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고 근데 이건 역시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사람을 안 만나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경란 씨가 겪는 어려움은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화나는 게 당연해라는 걸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보고 조이세요? 그럼 부모님이 아, 그래 우리가 좀 너무하지? 이게 아니라 네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맞아? 이러면서 인간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을 여기는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거 내가 이게 맞나? 이러면서 이제 막 헷갈려지고. 맞아요. 저는 제 감정을 제가 잘 못 믿고 제가 좋아하는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항상 아버지가 여자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한다. 그렇지. 나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도 듣고 그다음에 또 어쨌든 간에 뭐 왕따든 뭐든 그 경험으로 인한 뭔가 상대가 나를 향한 거절감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면 거기에 가산점을 되게 많이 줬어요. 제 감정에 대해서 저한테 안 물어봤어요. 잘. 그냥 좀 수동적이었죠. 좀 이끌려 다니는 거. 그래서 헤어지고 났는데 내가 이 사람 좋아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왜 만났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만났을까? 내가 사랑이라는 걸 해봤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사랑이 대체 뭐지? 사랑에 흠뻑 빠지는 그거를 어쩌면 내가 모르는 건 아닌가? 알고 있나? 근데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높은 그 가치 부여를 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좀 내 마음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진행됐던 게 아니었을 수 있겠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그러니까 그냥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가 중요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너무 내 감정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너무 몰라서
내 자신에게 좀 미안할 정도로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경란 씨는 감정을 표현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경란 씨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란 씨는 굉장히 조심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란 씨 마음 안에 굉장히 화가 날 때는 아마 그거 화나는 일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본인의 마음을 감정을 잘 언제나 먼저 생각해보는 연습을 무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방금 그게 맞나를 계속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로 힘든 게 맞아? 이 정도면 진짜 힘든 게 맞는 거지? 라고 계속 물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 감정을 내가 잘 못 믿겠고 내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내가 너무 이렇게 좀 부족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네. 경란 씨, 원래 마음은 틀린 마음이란 없는 겁니다. 그냥 마음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맞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많냐고 물으면서 살았을까요? 아니, 지금 내가 기쁘고 나쁘고 기분 나쁘고 그냥 지금 내가 마음인 거지 그거를 네. 맞고 틀리고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네네. 거야. 그렇네. 그래서 그것이 표현될 때 사회적 범주 안에서 너무 도를 넘지 않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표현하는 방법. 내가 느끼는 감정은 대체로 옳은 게 맞아요. You send light to the darkness, give life to the